레놀즈 디컴포지션을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서 난류에 대한 지배 방정식인 레놀즈 에버리지드 렌스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다시 말해서 렌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 대한 컨티뉴이티, 그리고 난동 속도, 플럭추에이션 속도에 대한 컨티뉴이티도 알아봤었고, 렌스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도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레놀즈 디컴포지션이 스태티스티컬한 툴을 쓰는 거니까 미지수의 숫자가 지배 방정식의 숫자보다 더 많아져서 그 문제가 닥치지 않더라라고 하는 터뷸런트 클로저 프로블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미지수, 더 많이 생겨난 미지수를 소거를 해줘야지 이제 미지수 숫자하고 방정식 숫자하고 일치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피지컬 인투이션을 써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우리가 유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미지수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곧 스트레스의 단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레놀즈 스트레스 내지는 터뷸런스 프로블렘에만 생기는 거라서 터뷸런트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터뷸런트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써서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위핑 모션 그리고 이젝션 모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어 플로우가 있을 때, 즉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나 어떤 채널 플로우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생겨나는 레놀즈 스트레스 중에 의미 있는 레놀즈 스트레스는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밖에 없더라. 다른 것들은 다 그런 2차원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는 다 다른 레놀즈 스트레스들은 값이 무의미하고,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만 제대로 알아내면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시네스크 하이파테시스를 써서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를 민 빌라시티 그레디언트와 터뷸런트 비스코시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이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믹싱 랭스 티어리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믹싱 랭스라고 하는 것은 플럭추에이션 속도 U 프라임, V 프라임이 믹싱 랭스와 민 빌라시티 그레디언트의 곱에 비례한다 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를 평균 속도의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믹싱 랭스의 함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평균 속도 분포를 터뷸런트 플로우 내의 평균 속도 분포를 이제 구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지난 금요일에 그 에디슨에 대해서 배웠죠. 에디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죠. 도움이 됐어요? 응? 그 뒤에 사용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벽면 근처에서 벽면 위에 근처에 있는 플로우가 터뷸런스한 특징을 보일 때 그 벽면 근처에 그 유체층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묶어서 또 크게 두 가지로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보게 되면 벽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라고 하는 층이 있고 그 위에 로가리드믹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웨이크 리전이 있는데 로가리드믹 레이어 즉 로그 레이어와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사이에 버퍼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부터 로그 레이어까지를 이너 레이어 로그 레이어와 웨이크 리전을 포함해서 이것을 아우터 레이어 즉 로그 레이어는 이너 레이어에도 포함되고 아우터 레이어에도 포함되는 중첩되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나눈 이유는 각각의 층에서 보이는 난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층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층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이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를 우리말로는 점성 저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퍼 레이어는 완충역이라고 하고 얘는 대수법칙역 웨이크 리전은 후류역 이너 레이어는 뭐 내층 아우터 레이어는 외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를 우리 책이나 다른 그 유체역학 교재들 중에 우리말로 되는 거 보면은 측류저층이라고 번역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측류저층 아닙니다. 측류저층이라고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여기 측류가 흐르나 보다 여기 측류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측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그런 터미널로지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하시고 그냥 점성저층이다. 얘도 난류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웨이크 리전이 왜 웨이크 리전이냐 여기 이제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나 아니면 여기 어떤 채널이 있어서 파이프가 있어서 파이프의 근처에 있건데 왜 웨이크 리전이라고 하느냐 웨이크는 말 그대로 웨이크 잘 아시죠? 뭐 보트가 지나거나 보트 뒤에 생겨나는 그런 물의 흐름들이 웨이크죠.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주변으로 유동장이 지나갈 때 실린더 뒤편에 생기는 영역이 웨이크 리전이죠. 거기서 보이는 난류의 특성하고 여기서 보이는 난류의 특성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똑같이 웨이크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벽면이 있고 이 벽면이 플랫 플레이트든 아니면 뭐 파이프의 벽면이든 상관없이 평균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난류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너 레이어, 아우터 레이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너 레이어 꽤 두꺼운 것 같죠. 대부분이 아우터 레이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우터 레이어고 이너 레이어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것도 이너 레이어, 아우터 레이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아우터 레이어입니다. 우리 책에 이거를 묘사한 것은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류 경계층 내지는 파이프 내에 난류가 일어날 때 평균 속도장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방정식을 쭉 세웠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던 것이 그러면 그 믹싱 레이어는 믹싱 랭스는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 완전히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를 제대로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걸 답하기 위해서 프렌틀이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은 이너 레이어에서, 저기 있는 이너 레이어는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 버플 레이어, 로그 레이어에서 토탈 시어 스트레스, 토탈 시어 스트레스로 하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비스코스 시어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가 있죠. 이 두 개의 합이 토탈 시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너 레이어에서는 이 둘의 합이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 벽면이 받는 시어 스트레스와 같더라. 즉 다시 말해서 벽면이 받는 시어 스트레스는 그냥 그 어떤 특정한 x 지점에서 하나니까, 그죠?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이너 레이어 안에 비스코스 시어 스트레스와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의 합은 y축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두 번째, 믹싱 랭스. 저기 있는 로그 레이에서 믹싱 랭스는, 즉 믹싱 랭스는 쉽게 말하면 에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에디의 크기를 어떤 서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서클의 지름이 믹싱 랭스가 되는데, 믹싱 랭스가 로그 레이어에서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좌표 지점이 벽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y 값이죠. 그게 y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k가 아니고 카파입니다. 카파. 카파는 폰카르만 컨스탄트라고 불리는 어떤 상수값이고, 이 y 값에 y 좌표에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 안에서는 믹싱 랭스가 어떻게 되느냐.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는 말 그대로 점성 저층이죠. 점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층이에요. 점성 저층이. 그러다 보니까 난류의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난류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충류라는 게 아니고 난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래서 믹싱 랭스는 여기서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왜냐하면 믹싱 레이어가 벽면에 제일 가깝죠. 그래서 y 값이 무지 작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으로 무시를 해도, 0으로 가정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서는 0이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도 이너 레이어 안에 포함이 되니까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 안에서는 비스코스 시어 스트레스가 곧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보다 훨씬 커서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는 무시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의 곱이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가 아니면 U 프라임 V 프라임의 곱의 평균이, 시간에 대한 평균이 0이라는 얘기지, 얘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V 프라임이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U 프라임 V 프라임은 각각을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은 0은 아닌데, 저거의 곱은 시간에 대한 평균을 해보면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가 0이라 그러면 얘는 진짜로 말 그대로 충류인데,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충류 저층이라고 불리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렌틀이 난류 유동장 안에 평균 속도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렌스 이퀘이션까지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믹싱 렌트를 알아야 되는데, 믹싱 렌트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피지컬 인투이션을 써가지고 이럴 것이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수많은 실험을 해갖고 이게 맞다는 것을 나중에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따 보면 알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첫 번째 가설 이널 레어에서 토탈 시어 스트레스, 비스코스 스트레스와 터블런트 스트레스의 합이 일정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세웠고, 믹싱 랭크에서는 로그 믹싱 랭크가 로그 레이에서는 y 좌표값에 비례한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타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벽면이 이렇게 있고 에디가 소용돌이가 벽면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소용돌이를 보통 이렇게 그냥 원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원은 벽면 근처에서 이만큼 크죠. 근데 벽면에서 이게 y좌표니까 벽면에서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원은 이만큼 크죠. 그죠? 이게 믹싱 랭크니까 이게 믹싱 랭크고, 그죠? 벽면 근처에 있으면은 믹싱 랭크가 작을 수밖에 없고 벽면보다 벽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믹싱 랭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믹싱 랭크가 y에 비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측하에 그런 생각하에 이런 가설을 세웠고, 비스코스 서블레이어에서는 결국은 점성 마찰이라고 하는 게 벽면이 유체 입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노슬릭 컨디션이고, 벽면이 유체 입자가 못 움직이게끔 붙잡는 그런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층이니까 거기서는 아무래도 점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점성 효과가 커서. 그래서 믹싱 랭크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저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없습니다. 없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살펴봤더니 저 가설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Y 좌표를 뭐 바운더리 레이어 티크니스나 아니면 델타 대신에 여기 뭐 그 파이프라고, 원간 파이프라고 하면은, 원간이라고 하면은 반지름, 관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델타가. 근데 이게 이 Y 좌표를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축은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 항상 마이너스니까 저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네거티브 사인을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 측정을 해보면 로그 스케일이니까 여기 벽면 근처의 스케일이 훨씬 더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0이 아니죠. 뭐 여기서 뭐 10의 마이너스 뭐 5승부터 시작해서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 뭐 3승 쭉쭉쭉 있겠죠. 그래서 벽면 근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점성저층이 아주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비스코스 서블레이어에서 내지는 비스코스 스트레스가 이렇게 벽면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감소하고, 터뷸런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벽면 근처에서 얼마 없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커졌다가 이제 뭐 여기 한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나 아니면은 원간의 중앙쯤 하면은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분포를 보일 거예요. 각각을 따로 측정해서 보게 되면 저렇게 되는데,
플랜틀의 가정에 의하면 토탈 시어 스트레스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이 두 개를 합쳐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면에서의 스트레스가 곧 여기까지가 이너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너 레이어 안에서 토탈 시어 스트레스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겁니다. 실제 측정을 해서 플랫을 해봤더니 저게 맞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틀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실험 장비가 뛰어난 것도 없었고 컴퓨터가 또 없었고 오로지 물리적인 직관의 의지에서 이 정도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플랜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사실로부터 그러면은 이 가설이 증명됐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비스커스 서블레이 안에서는 비스커스 시어 스트레스가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고,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되니까 시어 스트레스는 이미 우리가 잘 알죠. 비스커스 시어 스트레스는 점성계수에다가 여기서는 순간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도죠, 그죠?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평균 속도 9배에다가 점성계수를 곱해주면 그것이 비스커스 시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얘가 일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안에서. 이너 레이어 안에서 일정하다 그랬는데 서블레이어,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안에서는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결국 비스커스 시어 스트레스가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다는 말은 평균 속도로 치면 뭐예요?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평균 속도는 y에 대해서 어떤 함수? 1차 함수라는 얘기죠. y에 비례해서 평균 속도 u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안에서. 이거를 풀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로그 레이어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보다 훨씬 바깥쪽이 로그 레이어인데 이 로그 레이어에서는 비스커스 서블레이어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고 터뷸런트 스트레스는 시어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는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평균 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비스커스 서블레이의 평균 속도, 로그 레이어에서의 평균 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 그래프 그렸으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면 점성 저층이 어디까지냐, 비스커스 서블레이어가 어디까지냐. 비스커스 서블레이어의 정의가 비스커스 스트레스가 터뷸런트 스트레스보다 훨씬 큰 구간이니까 아마도 점성 저층은 이 정도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 레이어는 이런 과정이 통하는 구간이니까 로그 레이어는 아마도 뭐 이 정도 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그 레이어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버퍼 레이어가 될 거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다른 영역, 버퍼 레이어나 웨이크 리전,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웨이크 리전은 다르게 이 플랜틀이 아니고 나중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학자들이 웨이크 리전에서 속도 분포를 제시를 했었고, 플랜틀은 이너 레이어 안에서만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버퍼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예. 그건 가정이죠. 가정. 실제로 U 프라임 V 프라임이 0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수학적으로 모델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지. 뭐가 우선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0이 아니지만은 0으로 무시한다는 거지. 0으로 내가 무시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값이 0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제 평균 속도를 유도를 합니다. 난류에서 하는 거는 그냥 벨로시티라고 표현을 해도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점성 저층에서는 평균 속도 분포가 y에 대한 1차 함수일 것이다, 선형 함수일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의 적분 상수는 벽면에서 시어 스트레스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미우먼 형식을 풀려면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가 있어야 되죠. 1차 함수니까. 그래서 y = 0에서 노슬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평균 속도 u는 당연히 0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타우 W 즉 월 시어 스트레스는 y 함수가 아니니까, 걔는 x의 함수일 수는 있으나 y 함수는 아니니까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쟤도 상수고 점성 계수도 상수고,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얘는 적분 상수 c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게 되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점성 저층을 나타내주는 속도 분포가 되는데, 쟤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적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누는 키네매틱 비스커시티고, 여기서 밀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디멘전을 보게 되면, 월 시어 스트레스를 밀도로 나눈 것의 디멘전을 보게 되면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는 속도 단위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U라고 명명을 하고, 이거의 이름을 프릭션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속도의 단위를 가지는 어떤 물리량이니까, 그리고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와 관계된 거니까, 벽면에서의 마찰과 관계된 거니까 그냥 이름을 프릭션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우리가 쓰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써서 보게 되면 U의 제곱이 되는 거고 Y 오버 누가 되는 거죠. 그죠? U도 어쨌거나 속도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저거를 이용을 해서 평균 속도를 무차원화 해보면 좌변은 민 벨로시티를 프릭션 벨로시티로 무차원화한 것이고, 우변은 이렇게 됩니다. 분모의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분자의 속도, 그 다음에 랭드 있으니까 얘는 우변은 뭐하고 유사해요? 레이놀즈 수의 익스프레션과 똑같죠. 그래서 둘 다 무차원 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써서 여기 뭐 덧셈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U 플러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Y 플러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비스코스 서블레이에서는 U 플러스는 곧 Y 플러스다 라고 속도 분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표값만 알면 바로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난류 유동에서, 난류 유동의 비스커스 서블레이어 안에서. 내가 벽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스코스 서블레이어가 얼마나 작으냐, 일반적으로 비스코스 서블레이어의 두께가 어떤 상수값이 아니고 그때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지무지 얇습니다. 그리고 이 Y 플러스 유닛으로는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습니다. Y 플러스가 5보다 작으면은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라고 봅니다. 즉 Y 플러스가 5보다 크게 되면은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아주 작은 터뷸런트 플로우, 터뷸런트 플로우 중에서도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려면 레이놀즈 수는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레이놀즈 수가 작은 경우에 Y 플러스 5에 해당하는 실제 Y 값이 얼마냐, 그건 그때 따라 달라지지만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굵기보다는 훨씬 더 얇습니다. 무지무지 얇은 층이에요. 수십 마이크론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굵기보다 조금 굵을 수도 있겠네요. 큰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100마이크론까지 정도도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무지 얇은 층이에요. 그래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에서 속도 분포를 알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터뷸런트 플로어가 엄청나게 큰 층에서 존재를 하는데 두꺼운데 지금 아주 그 중에 얇은 층에 대해서는 속도 분포를 알아낸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 해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레이어에서 속도 분포는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시어 스트레스는 월 시어 스트레스하고 같고, 이때 비스커스 스트레스하고 터뷸런트 스트레스하고 합으로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얘를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성 계수 대신에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를 써서 구하는데, 우리가 믹싱 랭스 티어리에서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를 저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로그 레이어에서는 월 시어 스트레스, 얘는 월 시어 스트레스는 y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주어진 x에서는 그냥 상수값이니까 어떤 상수값 월 시어 스트레스는 밀도 곱하기 믹스 랭스 제곱 곱하기 평균 속도 9배 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풀면은, 저 식을 풀면은 로그 레이어에서 평균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믹싱 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렌틀의 두 번째 하이파터시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좌변에 있는 얘가 프릭션 벨로시티의 제곱이었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역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푸는 거는 간단하죠. 선형함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적분상수 C를 알아내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분포가 y에 대한 로그 함수로 주어진다 라는 거는 미분만이 풀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 상수값 C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로그 레이어의 아래쪽 바운다리, 위쪽 바운다리에 속도분포가 안 주어져 있죠. 속도값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레이어 같은 경우, 아니,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 같은 경우는 벽면에서 노슬립 컨디션을 적용하면 되는데 얘는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때는 실험을 해서 이 상수값을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도 좌변이 지금 U 플러스니까 우변도 U 플러스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적분상수 C에서 요만큼의 값을 더 빼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 C 대신에 이제 B라고 적으면 되죠. 그죠? 여기가 상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유명한 어떤 법칙이 된 겁니다. 이게 법칙은 아닌데 법칙이 되려면 어떤 이론의 근거에서 짝짝짝 유도를 해서 나와야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가정에서부터 가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얻어진 건데 이게 워낙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도분포식인 Law of the Wall이 된 거예요. 대수 우리말로 뭐지 이게 벽법칙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Law of the Wall. 벽면 근처에서 즉 로그 레이어에서 난류의 속도분포를 나타내주는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그냥 짧게는 로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 그러면은 상수값 카파하고 적분상수 B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냥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로그 레이어에서 실험을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y하고 u를 플러스 단위로 만들어줘서 로그 함수로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류 유동에서 벽면 근처 평균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로그로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갖고 살펴봤더니 카파는 약 0.41, B는 5.5 이렇게 나옵니다. 카파 값이 바뀌면 B도 따라서 바뀝니다.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근처에서 잘 맞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근데 이 상수값은 사실은 교과서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아니고 연구 논문에서도 보면은 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뭐 카파를 0.39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0.38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B가 6.5인 경우도 있고 B가 5인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카파 0.42, 뭐 B는 5.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험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카파하고 베타 값을 적용을 하는데 그 차이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일부 산업계에서는 이 값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션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크게 지금은 안 중요합니다. 로그로를 따른다. 즉 로그로를 난류 속도 분포가 로그로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프렌틀의 하이파타시스 즉 믹싱 랭스는 y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 시어 스트레스,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는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를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직접 이걸 해봤는데 이 값은 내가 얻은 값이에요. 이걸 갖고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을 사용하니까 제일 잘 맞아요.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난류 관계된
그 국제 학술 대회 가보면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이번에 새롭게 실험 장치를 꾸며서 새로운 기법으로 속도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이 값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 0.415, 이거는 뭐 0.56 이 맞더라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끔 있어요. 그만큼 이게 유명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터뷸런트 플로우 내에 로그층에서 로그 레이어에서 속도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해보지 않아도, 달리 계산해보지 않아도, 컴퓨터 갖고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오메트리에 상관없이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든 아니면은 원간이든 이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로우 오브 더 월이라고 했는데, 이 로우 오브 더 월은 사실은 이 로그로 하고 아까 전에 비스코스 서블레이에서 y 플러스는 u 플러스와 같다는 걸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로그로는, 다시 말해서 로그 레이어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약 y 플러스 기준으로 30보다 크고 경계층인 경우 경계층의 두께의 약 한 20% 정도 되는 지점까지 존재한다라고 보통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층 두께 20%인 지점에 해당하는 y 플러스 값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계층 두께 20%에 해당하는 y 플러스 값이 있겠죠, 그죠?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간이다 그러면은 여기 경계층 두께 대신에 반지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난류 유동은 이렇게 벽면 근처에서는 이것이 지오메트리가 원간이 됐든 플랫 플레이트가 됐든 아니면 뭐 채널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일단은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아니 플랫 플레이트 같으면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뭐 파이프 유동이면은 컨스탄트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 조건만 만족이 되면 속도 분포는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학학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속도라 그랬죠. 속도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속도를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벽면 근처에서 항상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벽면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변하는 게 줄어들죠. 그죠? 즉 velocity gradient가 벽면 근처에서 큰 거지, 노슬리 컨디션 때문에. 벽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들이 다 벽면 근처에서 일어나는데 벽면 근처의 속도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랫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x축은 y 플러스 축은 로그 스케일로, 그 다음에 u 플러스는
이 플러스는 그냥 스케일로, 이거를 세미 로그 플러스라고 얘기하죠. 한쪽 축만 로그 스케일 쓴 것. 보게 되면 저기 y 좌표 값이 5.5니까 여기가 5.5라 생각하고, 요런 게 이게 뭐냐면은 로그로 표현한 거고, 세미 로그 플러스에서는 이게 선형 함수니까, 그죠? 여기 로그 y 플러스가 하나의 좌표축이 된 거니까, 그죠? 얘는 선형 함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미 로그 플러스에서는 u 플러스는 y 플러스 한 게 선형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곡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 관계식이 u 플러스는 y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실험을 해서 내가 어떤 평균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실험만 정확하게 했으면은 이런 속도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어떤 내가 얻어놓은 실험값이다 생각하면은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그로를 잘 따르다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이너 레이어라는 거예요. 아우터 레이어는 아직 우리가 속도 분포를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너 레이어에서는 속도 분포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는 y 플러스는 u 플러스와 같다. 로그 레이어에서는 속도 분포가, 평균 속도 분포가 로그 y의 선형 함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버퍼 레이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왜 버퍼 레이어냐면 완충이라는 거예요.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의 속도 분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로그 레이어의 속도 분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는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피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해석이 들어가서 속도 분포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스무트하게 천이 될 수 있도록 u 플러스는 y 플러스와 같다. 그리고 로그로 사이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 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완충력 버퍼 레이어가 됩니다. 버퍼 레이어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버퍼 레이어 속도는 그냥 수학적으로 피팅해서 합니다. 워낙 얇은, 이렇게 보니까 커 보이는 거지 워낙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피팅해도 잘 맞습니다. 여기부터 아우터 레이어라고 하면은 헷갈리죠. 아우터 레이어는 로그 레이어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웨이크 리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웨이크 리전이 시작하는 y 플러스 값은 레놀즈 수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계층 두께 20%인데 뭐 20%일 때도 있고 20%가 조금 작을 때도 있고 더 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로가, 이 로 오브 더 월이 대단한 게 뭐냐, 어떤 특정한 지오메트리에서만 잘 맞는 게 아니고 날리면은 레놀즈 수에 상관없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놀드수가 크던 작던 난류이기만 하면은 잘 만든다. 플랫 플레이트 바운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나 컨스탄트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채널 플로나 파이프 플로나 잘 만든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월 시어 스트레스만 알면, 다른 말로 프릭션 벨로시티만 알면 평균 속도를 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잡하고 그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난류 유동 내의 유체 입자의 평균 속도를 이제 프릭션 벨로시티만 알면, 월 시어 스트레스만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놀드 수에 상관없이 파이프 유동이든 채널 플로우든 뭐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이론이 대단하기 때문에 더 Law of the Wall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학자들이. 질문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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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지워졌네. 이거에 플러스 유닛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값에 플러스 유닛이 있겠죠. 이 값을 프릭션 벨로시티 곱하고 점성계수 키네매틱 피스크로 나누면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유닛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래요. 그래서 이 파이프 유동일 경우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알아내는 티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이프 유동에서는 다행히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파이프 유동은 기본적으로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이 있으면 여기서 컨트롤 발륨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을 그냥 뭐 채널 플로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래 위에 평판이 있는 채널 플로우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원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X방향, 이게 R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왼쪽에서 프레셔 폴스 PA만큼 작용하고 있다. A는 원관의 면적이고, 그럼 오른쪽에서는 컨트롤 발륨의 오른쪽에서는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니까 프레셔 차이가 있겠죠. PA하고 이만큼 시리즈 전개에 의해서 이만큼의 프레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컨트롤 발륨의 길이를 dx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은 뭐가 있어요? 프레셔 폴스 있고, 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벽면에서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주는 시어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유체가 오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붙잡는 시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얘를 이쪽 방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뭐 월 시어 스트레스 되는 거죠. 월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저기 컨트롤 발륨 서피스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게 호리존털 파이프라서 그래비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모멘텀 이퀘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결국 평균 속도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힘의 평량이 프레셔 폴스하고, 그죠? 시어 폴스, 피스코스 시어 폴스 면적은 2파이 dx가 되는 거죠. 2파이 dx가 컨트롤 서피스의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해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월 시어 스트레스 저만큼 가해지고 있으니까 PA 없어지고, 또 남은 거에서 dx하고 없어지고, 타워 월은 여기 A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dpdx가 상수값이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일정한 파이프 유동 내의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dpdx만 알면, dpdx는 내가 걸어주는 값이죠. 일반적으로 유저가 직접적으로 지정해 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알려져 있는 값이고, R은 반지름이니까 이것만 알면 월 시어 스트레스 알 수 있고, 월 시어 스트레스 알면은 아까 전에 로 오브 더 월에서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 로그 레이어의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버퍼 레이어는 두 가지를 단순히 피팅한 거기 때문에, 피팅하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피팅하는 식들은 뭐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간단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너 레이어의 속도 분포를, 평균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릭션 속도는 이렇게 알아내는 거고, 그죠? 채널 플로우도 마찬가지. 채널 플로우는 뭐 원간의 좌표 대신에 그냥 칼티지언 코디네이트 쓰면 되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그쵸. y는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말하는 y는 벽면으로부터의 거리예요. y 플러스하고 r하고는 반대 방향인 거죠 지금. 또 우리 책에 보면은 이너 레이어 속도 분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멱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멱법칙은 이런 디어리들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아니면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멱법칙이라고 하는 간단한 거를 쓰는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멱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컴퓨터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멱법칙을 사용해서 뭐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멱법칙에 대한 서술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무시하면 되고, 또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가정한 게 이 벽면이 스무트하다는 가정을 했었습니다. 벽면이 스무트한 상태에서 난류 유동이 있었을 때 이런 속도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실제로 벽면이 스무트하지 않을 때, 육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스무트하지 않을 때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거는 1933년도에 니크라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거를 하는데, 제시한 얘기를 쓰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데이터는 위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만큼의 정밀한 데이터를 얻지 못할 텐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워낙 데이터가 깨끗하게 잘 나와서 니쿠라제가 제시했던 논문에 나온 데이터는 아마도 조작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거친간에 대한 얘기도 우리 책에 나오지만은 뭐 데이터 자체가 아주 부정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거친관일 때 속도 분포는 궁금하면은 나중에 대학원에 와서 직접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론은 아직 없어요. 수많은 가설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하면은, 따라서 예제 10의 3번, 우리 책에 있는 예제 10의 3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제 10의 3번은 그냥 X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웨이크 리전의 속도 분포죠. 웨이크 리전의 속도 분포는 훨씬 더 이 복잡한데 그런 만큼 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만큼 이론도 발달된 게 없습니다. 발달된 게 없고,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추세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